지난 챕터에서는 색상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맑고 청량한 느낌으로 색 보정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컷 편집 같은 경우는 챕터 7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번 시간은 색 보정에 중점을 두도록 할게요. 색 보정에 앞서 먼저 색 교정과 색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색 교정, 컬러 코렉션 작업은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상의 색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색 보정 컬러 그레이딩은 교정한 영상에 내가 담고자 하는 의미나 분위기를 보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색 교정 후에 색 보정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색 보정할 영상을 불러오고 타임라인 패널에 끌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각 비디오 클립마다 색감을 보정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조정 레이어란 여러 개의 클립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레이어인데요. 프로젝트 패널 우측 하단에 있는 종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비디오 세팅이 나오는데 바로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 레이어가 생성되고 타임라인 패널에 끌어오면 되는데 비디오 클립 위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선택한 후 컬러 패널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라이트 부분을 먼저 다뤄서 색 교정을 할게요. 하늘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 제일 먼저 하이라이트를 조절합니다.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값은 마이너스 20으로 낮춰서 하늘의 색을 교정합니다. 다음 해당 영상은 충분히 밝게 촬영됐지만 조금 더 맑고 화사한 느낌을 위해 노출 값은 0.5로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대비 값은 부드러운 느낌을 위해 마이너스 30으로 조절합니다. 다음 섀도우 값은 어두운 영역을 밝혀서 칙칙한 느낌을 없애주기 위해 값을 33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흰색 영역 값을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값은 마이너스 20으로 낮춰서 차분한 느낌으로 교정해요. 검정 영역 값은 뿌연 필름 느낌을 낼 수 있지만 과하지 않도록 값을 5 정도로만 올릴게요. 그리고 색온도와 색조를 조절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청량하고 푸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색온도 값은 푸른색 쪽으로 조절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색감이 되지 않도록 값은 마이너스 4 정도를 입력할게요. 다음 색도 또한 푸릇한 느낌을 위해 초록색 쪽으로 조절해주면 좋겠죠. 값은 마이너스 6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색을 입혀가면 되는데요. 룩 부분에서 여러 샘플 프리셋을 적용해보면서 원하는 색상을 입혀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후지 250D, 코닥 2395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값을 40 정도로 낮춰줄게요. 다음 빛바랜 필름 값은 8 정도로 조절하고 영상은 어느 정도 선명한 게 좋기 때문에 선명도는 적당하게 10으로 줄게요. 다음 중간 톤의 색상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생동감 값은 30 정도로 올려줍니다. 풍경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전체적인 색상을 선명하게 하는 채도 값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120 정도를 입력합니다. 다음 어두운 영역의 색조를 섬세하게 만질 수 있는 휠을 조절할게요. 맑고 청량한 여름의 느낌을 위해 푸른 계열 쪽으로 조절합니다. 다음 밝은 영역의 하이라이트 색조는 색상의 중화를 위해 노란색 쪽으로 조절할게요. 그리고 커브 부분에서 어두운 영역은 조금 더 어둡게, 밝은 영역은 조금 더 밝게 해주면서 약간의 대비를 줍니다. 중간 영역은 다소 낮춰주면서 차분하게 색상을 잡아줘요. 다음 특정 색상만 강조하기 위해서 휴 세츄레이션 부분을 조절해 볼게요. 먼저 스포이드로 바다색을 추출합니다. 그래프를 올려보면서 조절하면 되는데 항상 너무 과한 색상은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다음 특정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한 파란색보다는 좀 더 맑고 푸른색을 위해 그래프를 위쪽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후보정이 완성됩니다. 얼굴색을 보정하고 컬러 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색상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다면 해당 클립을 선택 후 채도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강조해줄 색상이 있으면 휴 세츄레이션을 따로 조절해주면 되겠죠. 다음 공원에서의 촬영도 색 보정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이라이트 값을 마이너스 25 정도로 낮춰주고 노출 부분도 0.3 정도로 약간 올려줄게요. 콘트라스트 대비 값은 여전히 부드러운 느낌을 위해 마이너스 33으로 낮춰줄게요. 화이트 값은 마이너스 10, 블랙 값은 조절하지 않을게요. 다음 색온도 값은 마이너스 5, 색조 값은 마이너스 8로 푸릇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색상 프리셋은 앞전의 바닷가 보정과 동일한 필터를 적용할게요. 강도 값은 30으로 낮춰줍니다. 다음 어드저스트먼트 부분도 바닷가와 동일한 수치를 입력할게요. 섀도우 틴트는 초록 색감이 돌도록 조절해주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틴트는 조절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흰색 커브 부분에서 어두운 영역은 조금 더 밝게, 밝은 영역은 조금 더 어둡게 조절해줄게요. 미드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의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스포이드로 추출해 채도를 조절합니다. 파란색 하늘의 색상도 동일하게 조절할게요.
이 장면에서는 벽돌의 붉은색도 강조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후보정된 영상들로 분위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맑고 청량한 느낌의 색보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첨부 파일을 통해 여러분들도 색보정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색보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다채로운 색이 아름다운 핑크빛 노을, 도시의 야경의 상황을 통해 촬영 편집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앵글에 대한 이야기, 구도 잡는 방법과 푸른 계열로 색보정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다채로운 색이 아름다운 핑크빛 노을, 도시의 야경을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중에서 매뉴얼 모드와 수동 초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상 중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대는 다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가 넘어가는 시간대에 촬영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자칫하면 색감이 단조로울 수 있는 낮 시간대의 촬영에 비해 붉게 물들어가는 일몰의 순간은 파스텔 톤의 핑크색, 보라색, 주황색 등 다채로운 색감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림자의 길이 또한 길어지면서 노을이 물든 듯한 피사체를 담아낼 수 있어서 한층 더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느껴지는 동화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영상에서는 필수적이면서 치트키 같은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일몰이 아름다운 스팟을 따로 찾아 출사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상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만큼 처음 촬영 연습 때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길거리, 집 앞 공원 등 여러분들의 일상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을을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노을을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해서 수동 모드를 활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인 장면을 담아내는 방법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앵글과 구도, 3분할법을 잘 고려해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추천 촬영 시간대는 일몰 30분 정도 전부터 준비 후 촬영해야 적절한 태양 위치에 노을색이 잘 표현됩니다. 일몰 시간은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지역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소로 섬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출 일몰 지도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유용한 사이트 하나가 나와요. 날짜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위치 표시의 아이콘을 기준으로 좌측은 일몰, 우측은 일출의 방향선이라고 보면 돼요. 일몰의 방향선을 보고 촬영 스팟을 정하면 되겠죠. 해가 떨어지는 방향의 장소에서는 붉은 빛으로, 해가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편 장소에서는 보랏빛 느낌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을의 색감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밸런스의 색온도 켈빈 값을 7000에서 8000 정도로 설정합니다. 다음 마이 스타일은 소니의 기본적인 색상 모드로 톤이나 채도가 조절되어 있는 몇 가지 모드가 있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일몰 모드로 설정해도 좋아요. 지하철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노을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의 빠른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셔터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 줄게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면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리개는 최대 개방해야겠죠. ISO는 상대적으로 광량이 적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ISO 값은 250 정도로 조절합니다. 또한 노을을 직접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노을이 반사되는 사물을 촬영하면 한층 더 감성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물의 유리, 자동차 본네트 등 노을빛을 담고 있는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감성적인 연출에 필수적이에요. 노을이 지는 순간에 모든 풍경이 노을색으로 바뀝니다. 도시가 노을빛으로 물드는 순간을 담는 거예요. 영상은 어떻게 찍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선과 생각으로 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상에 내가 담고자 하는 의미와 온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수동 초점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초점으로 맞춰서 촬영해도 괜찮지만 수동 초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행동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움직임이 많거나 피사체가 많을 경우 수동 초점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면 훨씬 안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두운 환경일 때 아무리 좋은 카메라여도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워블링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뒤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수동 초점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점이 나가 있다가 사물이나 인물에 초점이 쓱 맞아떨어지는 방법이에요. 두 개의 피사체를 한 화면에 걸치고 한 개의 피사체에서 다른 한 개의 피사체로 초점을 옮기는 촬영입니다. 이때는 조리개 값을 최대한 개방하고 심도가 얕은 상태로 촬영하는 게 좋아요. 수동 초점으로 완벽히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초점 링을 돌려보며 많이 연습을 해봐야 하는데요. 초점이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피사체를 오토포커스로 초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바로 MF 수동 초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MF 피킹 설정을 하는 건데요. 메뉴에서 MF 피킹 설정을 켜고 레벨과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피킹 설정은 초점 링을 돌려서 내가 생각한 피사체 부분에 포커스가 맞았을 때 지정한 컬러가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 방법으로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야경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낮 시간대의 햇빛이 아닌 여러 건물들과 도로가 주는 빛의 향연은 감성 영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셔터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서 빛의 움직임에 잔상을 촬영하면 더 멋진 연출이 가능해요. 일명 장노출 촬영이라고 하죠. 빠른 셔터 속도 촬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도로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이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습을 담으면 좋아요. 장노출 촬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는 바로 삼각대입니다. 장노출을 하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손에 거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하셔야 해요. 수동 모드의 설정 값은 셔터 속도를 5분의 1초 정도로 느리게 조절합니다. 셔터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면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F 값을 올려서 조리개를 최대한 닫아줘야겠죠. ISO는 100에 고정하고 야경을 찍는 시간이나 밝기에 따라 조절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음, 빗망울이라고 하는 복개 촬영을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법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수동 초점의 또 다른 활용법 중 하나예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야경을 가득 담은 후 전체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천천히 초점 링을 돌려주면 빛이 뭉개지면서 예쁜 빗망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 엔딩 장면에서 혹은 장소나 상황의 변화가 있는 장면 전환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감성적인 영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채로운 색이 아름다운 핑크빛 노을 도시의 야경 촬영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로 감성 한 스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희그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색감이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일몰의 순간을 더욱 감성적으로 담을 수 있는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 촬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슬로우 모션이란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브이로그의 영상에서 슬로우 모션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 같은 영상을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일부 특정 장면들만 슬로모션을 사용한다면 동작이 조금 더 극적이며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죠. 우선 슬로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챕터 2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프레임 수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1초당 촬영되는 장수가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표현되기 때문에 FHD 120프레임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120프레임 촬영은 AF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오토포커스의 민감도를 높여주면 좋아요. 메뉴에서 AF 구동 속도를 고속으로 선택하고 AF 추적 감도는 민감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작업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을이 아름다운 곳에서 걷는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역광 실루엣 촬영으로 하면 일몰의 느낌을 한층 더 멋지게 담을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촬영은 챕터 5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역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사체의 뒤에서 비치는 빛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역광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포기하고 실루엣만을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를 낮춰서 하반신만 나오는 구도를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달라붙는 옷보다는 걸으면서 흩날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속도를 느리게 조절했을 때 조금 더 감성적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걷는 것보다는 손에 카메라와 같은 소품을 들고 있으면 손의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컷을 위해 천천히 몇 번씩 걷다 보면 슬로우 모션 촬영은 끝입니다. 다음, 슬로우 모션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속도를 조절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영상을 끌어오고 해당 영상 클립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스피드 듀레이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정상 속도이기 때문에 스피드는 100%로 되어 있고 듀레이션은 해당 영상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면 영상 길이가 늘어나겠죠. 속도를 30%로 지정하고 클립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주는 것과 오디오 피치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클릭 후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타임랩스의 촬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타임랩스란 하이퍼랩스라고도 부르고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별의 움직임이나 식물 생태 변화를 위해 활용되곤 했어요. 타임랩스 촬영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을 만큼 좋은 영상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서 일몰의 순간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기에 좋겠죠. 우선 타임랩스 촬영을 위해서는 날씨 정보와 일몰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측 기후 메뉴에서 육상, 그다음 도시별 관측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전국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촬영 장소의 시정거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는 물론 촬영하기가 어렵고 시정거리가 20km 이상 확보되고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씨에 촬영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시정거리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말합니다. 일몰 시간과 일몰 방향은 지난 챕터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S&Q 모드로 촬영하면 좋습니다. 메뉴에서 동영상 1, 슬로우 퀵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녹화 설정은 24, 30, 60p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최종 결과물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예요. 24프레임으로 설정한다면 최종 결과물이 초당 24프레임의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브이로그를 위해 여러분들이 촬영했던 프레임 수대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타임랩스의 촬영은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기본적인 설정 값은 30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프레임 속도는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퀵모션, 클수록 슬로모션 촬영입니다. 예를 들어 1프레임으로 10분 동안 촬영한다면 1분에 60장, 총 600장이 촬영되고 30프레임 기준 20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일몰 촬영에서 S&Q 노출 모드는 전체적인 풍경을 심도 깊게 담기 위해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설정 후 촬영하면 좋아요. 조리개 값은 최대한 높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 촬영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말랑해지는 아름다운 채색의 색보정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희그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채로운 색이 아름다운 노을과 도시의 야경을 감각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말랑해지는 아름다운 채색의 색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색감을 내기 가장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색보정만으로 굉장히 예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고 색보정을 해볼게요. 먼저 색보정할 영상을 타임라인에 불러오고 정리해줄게요. 지난 챕터에서 간단하게 배운 클립 자르는 방법으로 사용할 부분만 남기고 잘라줘도 돼요. 다음, 색보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조정 레이어를 먼저 깔아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해주세요. 영상 위에 올린 조정 레이어를 적용하고 싶은 영상 클립 길이만큼 늘려줄게요. 자, 그럼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고 루미트리 컬러 탭에서 색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보정 관련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챕터에서 다뤘으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색 교정을 위해 톤 부분에서 노출값부터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녁 촬영으로 광량이 적은 환경이기 때문에 노출값은 1 정도로 올려줄게요. 다음 대비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파스텔 톤을 위해 값을 낮춰 마이너스 30 정도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하늘의 노을색을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 값을 약간 낮춰주면 좋아요. 마이너스 20 정도로 값을 줄게요. 다음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는 섀도우 값은 평소에는 칙칙함을 없애기 위해 값을 올리는 편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루엣의 대비를 더욱 극명하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 10 정도로 값을 낮춰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값 또한 값을 낮춰서 빛의 밸런스를 맞춰줄게요. 마이너스 15 정도로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 블랙 값은 조절하지 않고 채도 또한 원본 영상이 워낙 색상이 붉고 진하기 때문에 채도 값도 조절하지 않을게요. 다음 색온도 값은 노을의 색상을 더욱 강조해주기 위해 붉은색 쪽으로 값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색조 또한 핑크빛 색감이 돌 수 있도록 값을 약간 올려 10을 입력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차이가 느껴지죠? 다음 크리에이트 부분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영상의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필터의 강도 값을 줄여서 3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빛바랜 필름 효과는 값을 13 정도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의 선명도는 필수적으로 값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겠죠. 영상의 생동감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값을 25 정도로만 입력해 볼게요. 다음 아래에 있는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색조를 조절해 볼게요. 색보정은 대비되는 색상을 함께 섞어줌으로써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섀도우 틴트는 약간 초록색과 노란색 중간의 색상 쪽으로 조절해 볼게요. 다음 하이라이트 틴트는 노을빛이 조금 더 주황빛을 띠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노을색이 강한 듯하여 휴 세츄레이션 커브는 붉은색을 추출해서 채도를 약간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비네트를 클릭합니다. 비네트는 화면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물결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피사체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거나 분위기 있는 사진을 연출할 때 활용하는 효과예요. 검정색 혹은 흰색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어마운트 값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주고 둥근 값 라운드니스는 5로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색 보정이 완성됩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부분만 색 보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보랏빛의 노을 부분만 영역을 따서 그라데이션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랏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 부분에 틴트 색조를 분홍색 쪽으로 값을 조절해 볼게요. 다음 컬러 휠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틴트를 통해 원하는 느낌의 색상을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을색이 변경되게 되죠. 원하는 색상을 맞췄다면 좌측의 하이라이트 밝기 조절을 통해 밝기를 약간 올려줄게요. 다음 이제 그라데이션 느낌을 위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좌측의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된 클립에 적용된 효과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색 보정했던 루미트리 컬러 효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마스크 기능이 있는데 아래 펜 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펜을 활용해서 대략적인 범위를 그려줍니다. 그라데이션 느낌을 생각해서 점을 찍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지정된 영역만 색 보정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보면 마스크 하나가 생성됐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경계가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마스크 패더 값을 올려서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해요. 값을 400 정도로 입력하고 나니 그라데이션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적용된 마스크를 클릭해서 영역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색 교정을 조금 더 수정하고 싶으면 색상 패널에 들어가서 다시 조절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색 보정 효과가 영상 전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색상이 다소 과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마스크 펜 툴을 통해 하늘의 노을 부분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아닌 부분은 차분하면서 빈티지한 색감으로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의 영역만 보정된 조정 레이어가 아닌 영상 클립 자체를 선택하고 색 보정을 합니다. 노을빛의 영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색온도 값은 약간 올려주고 색상의 대비를 위해 초록 색감이 돌게 합니다. 다음 이 부분만 펜툴로 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스크 패더 값을 조절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 색보정이 완성됩니다. 그럼 색보정 완성된 영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말랑해지는 아름다운 채색의 색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영역만 강조하는 색보정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 감성적인 노을, 도시의 야경도 카메라에 예쁘게 담아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만의 다채로운 색감으로 색보정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혜글입니다. 이번 챕터는 보너스 강의인데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감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워낙 좋은 사양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나 혹은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을 기준으로 간단한 카메라 설정법과 색 보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폰 설정에서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포맷 설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고효율성은 용량을 위해 압축해서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고 높은 호환성은 JPG나 H.264처럼 호환성이 좋은 파일 형식입니다. 따라서 좋은 퀄리티와 호환성이 좋은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하면 좋아요. 다음, 비디오 녹화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해상도 크기와 프레임 수 설정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이제 익숙하시죠? 저는 주로 하는 카메라 설정대로 4K 24프레임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동 FPS는 저조도 환경에서 프레임 수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편집 시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프레임 수가 있다면 꺼두시면 됩니다. 이전 4-2 챕터에서 배웠던 슬로모션 녹화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슬로모션은 1080p에 120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설정 유지에서는 노출 표시기를 볼 수 있는 노출 조절도 켜줄게요. 그리고 수평 수직의 구도를 잘 잡기 위해서 아래 구성에서 격자를 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 아까 설정한 대로 세팅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촬영에서 중요한 건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조절하는 건데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노출값을 정할지 손가락으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돼요. 이렇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 값이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3초 정도 꾹 누르면 노출 아이콘이 뜨고 위아래로 조절해주면 돼요. 혹은 좌측의 노출 표시기를 클릭하고 전체적인 노출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 하면 화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다양한 구도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 전 세팅을 모두 마쳤다면 스마트폰 사진 편집으로 색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사용할 부분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줄게요. 다음 우측 하단에 네 번째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수평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해 모양의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노출, 하이라이트 등 색 보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노을의 색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노출 값은 약간 낮춰줄게요. 다음 밝은 영역을 조절하는 하이라이트 값 또한 낮춰서 하늘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빛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는 그림자 값은 조금 높여줄게요. 다음 대비는 값을 낮춰서 한층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다음 밝기는 약간 낮춰서 차분하게 눌러줄게요. 블랙 포인트는 값을 낮춰서 약간의 필름 카메라 느낌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색 선명도 값을 올려서 색감을 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진하게 쨍한 느낌이 되지 않도록 채도 값은 약간 낮춰줍니다. 다음 따뜻함, 색온도 값을 올려서 노을의 색을 더욱 붉고 따뜻하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과한 색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값을 세세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 색조 값은 분홍색 쪽으로 조절해도 좋지만 약간의 색상 중화를 위해서 초록색 쪽으로 조절해줄게요. 다음 선명도 값을 높여줘야 영상이 전체적으로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명료도도 어느 정도 값을 올려줘요. 다음 야간 촬영 시 조절하면 좋은 노이즈 감소 값 또한 약간 올려줄게요.
비네트는 지난 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화면 중앙부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인데 값을 약간 올려서 피사체에 집중시켜줄게요. 다음은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터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내에 제공되는 다양한 필터인데요. 여기서는 드라마틱 따뜻한 톤을 클릭해서 노을의 색을 조금 더 강조하고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볼게요. 정도값은 조금 줄여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비디오가 저장됩니다. 다른 영상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촬영 환경에 맞게 보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만으로도 간편하게 예쁜 감성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촬영 방법과 색 보정하는 방법을 통해 감성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평소에 지나다니는 길거리도 필름 영화처럼 만드는 촬영 방법과 편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